물류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 회사 메시코리아의 유정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심지에서 아마 이런 오토바이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오토바이가 한 7만 3천 명 정도 이제 저희 일을 하고 있고, 외에도 저희가 최근에 한 500대 정도의 냉동 냉장 탑차를 이용해서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그리고 이게 예약 배송이라는 배송 시스템과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릉의 창업자 유정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면서 너무 영광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쩌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 창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2011년, 10년 이쯤에 했으니까 이제 그때는 창업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다들 사업한다고 할 때 이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더 어렸어가지고 나이가 한 29살, 30살 이쯤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쨌든 혼자서 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쯤 저희 아버지가 20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투병을 좀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좀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회사 현판에 이제 써 있는 글귀인데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일원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아버지가 정범이라는 제 이름을 직접 지으셨는데 탤런트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쓰임을 받아라 라는 이제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이름처럼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창업인 줄은 모르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제 네. 원래 물류 쪽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뭐 물류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실 물류가 뭔지도 이제 알아가는 도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까지 치면은 간이과세자랑 해서 10년 차인데 여전히 물류는 제일 어려운 분야고, 겉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토바이가 다니고 차가 다닌다고 그 속 안에 이 기사님들은 언제 어떻게 돈을 받고 언제 어떻게 수익을 이전하고 그 사람들의 금융비용은 어떻게 되고 이게 1시간 뒤에 왜 안 오는지 2시간 뒤에 왜 안 오는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모릅니다. 소비자는 그냥 답답할 뿐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갔을 때 투명하게 가치를 보존시킬 수 있고 기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전 과정 중에 돈이 빨리 들어간다면 고객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올해 예상으로는 한 5천억 수준의 이제 턴아웃을 시켰으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릉이 이제 물류의 선도기업인 만큼 저희 소프트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정말 소프트 내에서 정말 핫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소프트원분들께 스타트업 그리고 메시코리아에 대한 질문들을 좀 받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분야의 경우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좀 들 것 같은데 초기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라는 분야가 그런 교통 분야랑 굉장히 역행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택시, 모빌리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류를 하면 우리 파일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완전 역행한다고 보는 게 저희가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 택시는 이 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영업과 운영을 같이 해요. 근데 물류는 차량 한 대가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이삿짐 나르는 정도, 그 수요는 많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계를 수급해서 한 달치 월급을 벌려면 군집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0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야 너 새벽 배송 좀 하는구나 로 인지를 하지, 한 대의 차량을 갖고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군집을 하기 위해서 다단계 형태의 영업 구조와 운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의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1톤 탑차라고 하면은 차량의 가격 한 대가 5천만 원에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이제 4천만 원씩 주고 사야 되고, 한 달치 내가 보험료 이런 것들을 내기 시작하면은 한 억 단위의 이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억 단위의 돈을 어떻게 납부를 하냐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론을 쓰죠. 그래서 론을 쓰기 때문에 10년치, 20년치를 깔고 일을 하고 있고, 350만이라고 하는 화물연대 가입
지입차주들 중에 그 누구도 빚을 안 진 사람이 없는 상태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적재율을 올리기 위해서 125cc짜리 오토바이를 살려고 그러면 300에서 400만 원의 금융비용과 또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이제 1,000만 원 수준의 보험료가 또 들어갑니다. 연간. 개인이 납부해야 될 보험비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실소득이 300~4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물류의 다단계 구조와 소비자는 쿠팡만큼 빠른 배송을 3PL한테 바라는데 하지 못하는 이제 허들로 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00억 가까운 누적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이 금융 비용을 다 떨어버린 거죠. 그래서 회사가 차를 사고 번호판을 사고 오토바이를 산 다음에 저희의 공학 기술을 결합해서 전자 결제 지갑을 만들어줘서 기사들한테 바로 납부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소프트원들이 앱잼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팀빌딩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팀으로 구성이 되는 만큼 비즈니스에서도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했던 회사이고 지금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사실은 되게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최근 한 1년간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좀 저희도 아직까지도 이제 방법을 찾는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0명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뛰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소통이 필요하냐라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한 20~30번 또는 10번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100번이라고 하고 그 100번을 1대 100이 100번 하는 게 아니라 1대 1로 만나서 100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그게 최소에 들어가는 자원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한 번 얘기를 내뱉었다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따라줄 거라는 것 자체는 거짓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직책이 또 정보가 권한이 되지 않게 권력이 되고 권한이 되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정치의 시작이라고 이제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게끔 저희도 노력 중이고 사실 여전히 이제 저희도 스트러글링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류 비즈니스 분야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엄청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욕심이 커서 그런지 저희는 우리나라 130조 유통의 근간인 물류가 다 DT화되는 거를 바라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 저희도 전체 이제 130경 정도 될 텐데 그 130경 되는 이제 전체 유통 물류의 흐름들을 제가 알고 싶다. 그랬을 때 비효율이 있다면 우리의 탤런트를 잘 써서 효율화 시켜주고 사람들한테 더 페이를 잘 주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좀 꿈을 좀 크게 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물류 브랜드인 부릉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릉이라는 서비스가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타 물류 배달 서비스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포인트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 물류 서비스의 본질은 데이터 그리고 IT 테크닉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데이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물류의 많은 일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언제쯤 오지? 또는 이제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도대체 내 물건은 어디에 있지? 라는 것들은 다 정보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생긴 다단계 구조가 정보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캐피탈을 넣고 저희 테크놀로지를 넣어가지고 저희는 한 차량에 실리는 모든 그 화물에 대한 그 정보값을 저희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네이버에 이제 주문을 통해서 네이버 톡톡이라는 걸 보면은 정보값들을 더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택배가 운송장 조회를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정보값을 100% 매칭시키는 유일한 운송사가 저희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에도 사실은 최근에 배민이라든지 요기요에서도 이제 배달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평가에서도 저희가 최상위 등급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까 내부의 사람들도 오버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외부의 고객들과도 정보값을 갖고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소비자가 불만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업자가 불만족에 대한 해결을 할
동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정말 운전에 집중하고 내가 화물을 잘 찾아서 소비자 집 앞까지 가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회차 회전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도 더 리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값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유일한 물류 플랫폼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주고 있고, 이게 조금 더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온라인 100%인 그로서리 또는 이제 레디 투 잇 시장들, 음식 시장들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원물과 키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피패킹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의 임금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만 계산하면 아무리 매출이 높아져도 계속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보값이 운송의 정보와 유통의 정보와 결합이 되면 예측 제조가 가능하고 예측 유통이 가능하고 예측 물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비율을 내포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내가 계속 각혈을 해서 빚을 져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업종을 변경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 투명성이 제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가장 다른 점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프트원들이 궁금해했던 점들을 잘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점주와 배달원들이 기존 물류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부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차별화가 된 그러한 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자기야,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이게 다 소프트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투명성을 제고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해 주는 거죠. 궁금한 걸 해결해 줌으로써 내가 전화를 걸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송장 코드를 넣어가지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친다던가 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풀필먼트 센터를 오픈하면서 합포장, 합배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네이버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어떤 주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개별 택배를 보내는 경우에는 한 1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5개, 6개의 셀러의 상품을 사기 때문에 운송비가 10,000원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저희는 2,500원으로 환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합포장을 해서 그 비사이드 셀러들이 저희한테 얼마 정도를 각출하고, 혼자 각출하면 5,000원이 들어갈 게 5개가 각출하면 1,000원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합포장, 합배송을 할 수 있는 로직을 세워서 빠르게 성장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물류센터 또는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피크 타임에 맞춰 사람을 뽑으면 항상 넌피크 타임에는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씩 사람을 빌려 쓸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런 경우에 맞춰서 저희가 전자동화된 포스 시스템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 시스템의 외부적 명칭이 부릉 원클릭이라 그래서 하나의 클릭으로 송장 출력부터 영수증 데이터부터 키친 오퍼레이션스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알바생을 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에서는 물류 브랜드 부릉에 대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제 메쉬코리아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고 브랜딩이나 다른 브랜딩에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벽에도 보면 뭔가 물류센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제휴사들도 그려져 있어요. 이제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사실 이 벽화가 저희 회사의 비전을 특히나 해외 투자사나 해외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이제 말로 설명하면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봐라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그린 건데, 분류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월 BEP가 넘어가는 이제 저희의 고객사들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다 그려 넣었어요. 저희가 이제 뉴 디맨드와 올드 서플라이를 잘 잇는 그런 회사다라고 해서 저희 이 로고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R을 거꾸로 이제 플립을 해가지고 이게 포인트 형태가 되고, 이 포인트는 화살표이자 사실 있는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나름의 부릉 브랜드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잘 잇고, 그리고 도심지의 유휴 자원과 온라인의 새로운 디맨드를 잘 이어서 사실은 유실이 없게 도와준다. 그리고 제 시간에 빨리빨리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측면에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비전을 갖고 이 로고를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는 이 색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서베이를 한 3만 명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사님들이 이 초록색이 가장 프로페셔널리티를 느끼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초록색을 좀 더 밝은 색으로 업톤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소프트원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이제 소프트에 계신 분들이 취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메시코리아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기야, 그런 걸 또 물어봐. 취업하고 싶어? 소프트인들이 다 메시코리아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줬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의 큰 가치 기준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저희가 우문현답이라는 것들이 뭐 곳곳에 다 적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데이터는 과거의 트리스를 알려주지만 그걸 미래의 가치로 환산시키려면 현장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걸 보고 누구보다 로지컬리 현장의 문제를 잘 푸는 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IT반, 현장반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저희 회사의 인재상이고요. 두 번째가 다자 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마케팅이라고 마케팅만 해서는 안 되고 세일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 뭐 가면 듀얼 컴프레셔 엔진이 왜 고장났는지도 알아야 되고 AS 센터 위치는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액티비티라는 인재상 첫 번째의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그게 액티브함을 뛰어넘는 액티브함이라고 해서 한 2010년도 정도에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두가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4차 산업혁명의 진실은 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IT 기술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의식 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의 프로액티비티함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프트의 경우에도 전면 온라인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메시코리아, 부릉에서도 뭔가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감이 한 100배수로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오히려 역행해서 이게 천천히 왔으면 참 회사가 좀 정돈된 상태로 갔을 텐데 이게 갑자기 100배수가 바빠지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삐끗하면 회사는 이제 거짓말쟁이 되고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한다 그랬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기니까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갖고 지금 한 사람이 진짜 100배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프트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IT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성장하는 동아리입니다. 이제 창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창업과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점이나 전수하고 싶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정말 잘 모르는데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고 싶고 뛰어들고 싶은 창업자들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도메인 널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도메인 널리지라는 건 그 업종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관성, 그게 왜 그렇게 발현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왜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이 사람들이 부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메인 널리지를 정말 어떤 좋은 사람을 뽑아서 채우든 또는 내가 직접 나가서 뛰어서 얻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다시 돌려서 얘기했지만 우문현답, 진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게 고객사 현장이든 IT의 R&D 현장이든 아니면 정말 실제로 돌아가는 물류 현장의 현장이든 거기에서 내가 한 발짝만 물러서려고 하면 회사는 한 100발짝 뒤로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10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저부터 진짜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말기 문신 이 의원은 관직에 있으면서 틈틈이 작성한 수록유인 임하 필기의 11살에 임금 자리에 앉은 순조가 즉위 초 달구경을 하던 중 이것을 사오라고 시켰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은 1768년 7월 7일 자신의 일기 이재난고의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이것을 시켜 먹었다고 하는데요. 조선 최초의 배달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창업 초창기에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창업자들은. 왜냐하면 회사가 커지고 일이 많아질수록 현업에 시달리고 하루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처음에 시작했지? 또는 내가 어딜 향해서 가지라는 것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자가 주주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우리 고객들이라든지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초심을 다잡는 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 퀴즈 잘 맞추셔가지고 저희 웰컴 키트에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같이 이제 핸드폰 호노 사피엔스 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